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제 완전 봄이 됐네요. 근데 황사나 황사인지 미세먼지인지 하여튼 저도 목이 칼칼할 정도로 하여튼 조금 면역 떨어지신 분은 건강 많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공기가 이렇게 안 좋아갖고 건강 걱정해야 되니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제가 책 선전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 투자의 비밀,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너무 무분별한 광고, 제가 예전에 기센 부동산에서도 몇 차례 다루고 이 내용을 다루긴 했었지만, 이게 흔히 말로 하면 쪽박아님 대박 막 형태로 가고, 또 그 비중 자체가 쪽박인 케이스가 더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불특정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또는 그래서 김연아 의원이 법 개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그 인터넷에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아주 특화된 변호사입니다. 이 책을 지역주택조 아파트 분양권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전세경 변호사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세경 변호사님은 여성 변호사님이 어떻게 이 지주택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14년 경력을 자랑하고 그렇죠. 업계 탑3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저희 이 일을 하다가 이제 검색 키워드가 예를 들면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아파트 분양권, 이런 것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뢰인들 분께서 이 문제도 같이 해결을 좀 해주십사 하고 좀 방문을 하시다가 그 건이 너무 많고 저희가 또 해결을 워낙 전문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아예 전담 변호사가 필요했고, 제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승소 사례나 이제 사안 해결을 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성공 사례는 이렇게 성공 사례보다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어떻게 무엇이 문제에서 실패했는 실패 사례를 통해서 분양권 설명 의무 부과, 요게 이번에 법이 개정된 거죠? 이거를 제가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관심 있는 분들은 대충 내용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이제 가다 보면 모델하우스처럼 지어놓고 맞습니다. 네.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지주택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제일 일단 처음부터 해줘.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지역주택조합은? 그냥 말로 지역주택조합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길을 가다 보면은 분양관, 홍보관. 그래서 아파트 그 분양권 여기서 파나보다 해서 그렇죠. 아줌마들이 이게 나눠주시면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 하면은 가서 너무 화려하고 안에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아파트 실제 살게 되면 이렇게 근데 너무 예쁘게 잘 해놓으니까 나도 나 같은 서민도 강남에 이런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가격도 평당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요. 초반에 돈 일단 한 3천만 원만 내시고 그 다음에 중간은 저희가 대출 받아드리고 나중에 천천히 해서 내시면은 여기 들어가 사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청약의 유인이 아주 네네네. 세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그런데 한마디 딱 마지막으로 완판됐어요.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읽고 그냥 막 사인을 하시죠. 맞아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다들 덜컥 이제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분양권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인하신 분들이 마치 이제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돈 내가지고 아파트 땅 사고 아파트 지어 올리는 굉장히 어렵고도 힘들고 위험한 사업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조합원 자격을 사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분양권을 사는 게 아니고 조합원.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조합은 자격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요건이나 이런 건 어떻게 출발할 수 있나요? 지역주택조합은? 그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조합이라고 그러니까 법에서 다 지켜주겠거니 생각을 하시지만 근간은 주택법입니다. 근간은 주택법이고
크게 이거를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하고 비교를 해주시면은 좀 이해가 빠르신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강남에 여기에 뭐 음아파트든 뭐든 밀어내시고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새로 올리시고 그렇죠. 들어가실 분 들어가시고 나가실 분 나가시고 이렇게 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정말 자격이 돈 없는 서민들, 최소 25평 이하 아파트 한 채 정도 갖고 있으신 분들, 그런 서민분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땅도 없어도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지 않아도 돈을 십시일반 각출하셔가지고 차근차근 분할 납부하셔서 거기 땅 사고 그다음에 이거 건설하시는 비용 되셔서 들어가시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쉽겠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지역주택조합도 그럼 구역을 지정하는 건 아니죠? 구역을 지정한다기보다는 그 지구 단위, 그러니까는 이제 시군구청에서 여기에 아파트 한 20, 30층짜리 지으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종상향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 기존에 좀 낮은 빌라나 아파트들을 헐고 좀 높게 지어야지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구 단위가 통과돼서 과연 여기에 이런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가 지구 단위를 통과한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면은 하면서 모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통과가 안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구 단위 통과 안 되고 여기 지주분들이 또 막강합니다. 그렇죠. 서울 시내 땅 갖고 계신 분들 만만치 않아요. 땅값 많이 주셔야지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땅 매입 안 되고 지구 단위 통과 안 되면 결국 이 사업은 출발이 안 되는 거네요. 출발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말씀 함부로 드리기 그렇지만 안 될 확률이 거의 뭐 8, 90%에 육박하는 것들이 거의 통계입니다. 전국적인 통계.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특히나 지주택으로 유명한 요즘 문제가 된 S건설 같은 데가 이제 지주택을 많이 했는데 그건 지주가 적어야 확률이 높겠네, 일단은요. 경기도나 그렇죠.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지주분들이 이제 큰 땅을 한 분이 소유하고 계시면 그분만 설득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리스키하다 얘기하면도 이게 뭐 완판을 때리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이유는 분양가 저렴한 거 한데 이유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분양가 저렴하고 뭐 물론 이제 경기도나 이제 지방에도 지역주택조합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서울 시내 이런 한강변에 나 같은 서민도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것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분 또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 S건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건설사들이 이 분양관 홍보관에 다 이렇게 띠를 두르고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예 아무리 그래도 그 건설에서 하는데 뭐 크게 망할 리가 있겠는가, 다 알아보고 하겠지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계약하신 서류에 보면 다 예정사 언제든 그분들은 그 건설사는 빠져나갈 수 있고 아무 책임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계약서에 다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 건설사는 사실 거의 상관이 없고. 그러면 시공사들은 예를 들어서 일종의 용인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 아무데나 그렇게 예정사란 말 쓰게 해요? MOU 형태로? 네. 그러니까 이 시공사가 니네가 여기 해와 그럼 우리가 해줄 수도 있어,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MOU로 처음에는 이렇게 조인을 하고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같이 해서 사람들 모으지만 이 사업이 잘 된다는 전제예요. 그렇죠. 잘 돼서 사업 승인만 나면 그때부터는 이 건설사들이 책임을 지는데 보통은 거의 뭐 90%가 그 전에 무너지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 MOU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딱 작게 예정사라는 글자 하나만 넣으면 법적인 그 이런 구속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이 잘 되죠. 일단 요건은 어떻게 되죠? 지주택이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요? 그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합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조합 가입 계약서라는 형식으로 4인 간의 계약서 형태로 이 많은 이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합이 설립이 돼야 돼요. 그렇죠. 시군구청에서 너네 조합 해가지고 사업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 어디라고 해서 시공사 붙어서 사업 승인 인가 나고 이제 착공해서 아파트가 올라가는 구조인 거죠. 몇 프로를 매입해야 되죠? 법적인 요건이?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는 데만 하면
그때는 매입 안 하고 땅 지주들이 80%만 여기 사용해도 좋아요라는 사용동의서만 있으면 됩니다. 예. 이거는 지구 단위를 통과하기 위한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건 지주도 좋잖아요. 그렇죠. 내 땅이 종상향이 돼? 그럼 내 땅값도 올라가겠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실 사용동의서는 많이 써줘요. 예. 근데 문제는 매입은 그 시공사가 전격적으로 들어오는 사업 시행 그 인가 전까지 95%가 매입이 돼야 됩니다. 95%. 5%는 매도 청구. 매도 청구할 수 네, 있죠. 수용. 네네. 95% 참 어려운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85% 또는 3분의 2 요건 못가에서 해제가 된 데가 많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참 진짜 봉익임선다이네요. 진짜 이거는. 맞습니다. 남의 돈 갖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동호수 처음에 계약서에다가 뭐 1202호 뭐 203동 이렇게 계약을 해요. 예. 근데 이거는 너무 허구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가상의 아파트에다가 예를 들면 여긴 30층짜리 아파트 지어지지도 못하는데 예. 30층 라인에 있는 것들을 다 분양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계약서를. 그러면 이건 참 답이 안 나오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전세경 변호사분 이 지주택을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저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인터넷과 제 블로그를 통해서 예, 예. 이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저한테 전화 한 번만 하십시오. 아. 계약 체결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검색 한 번만 해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그 사업이 뭔지 계약서에 지역주택조합이라 써 있다면 한 번만 검색을 하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그렇죠. 기사들이 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계약하고 그 다음날 검색하시는 분들이 열의 아홉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다 사후 약방문이죠. 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4천만 원 뜯기고 해약합니다. 네. 근데 그 해약도 사실 거의 안 시켜주는데 제가 간신히 나서면은 뭐 이렇게 해서 해약이 되기는 합니다만 매우 어렵죠. 네. 지금 그래서 리스크 해지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네. 아니 전변을 전하는 거는 전하는 거고.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제가 하나씩만 얘기를 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입법자들이 주택법에다가 이런 지역주택조합 하는 사업자들 이 계약할 때 다 설명하세요. 이 사람이 하는 그 계약이 뭔지 이 사람이 인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고객님, 이것은 지역주택조합이고요. 이렇게 리스크가 크지만 당신은 이 사업에 하기로 우리랑 약정하는 겁니다. 라는 이런 설명을 조목조목 할 것을 주택법에 명시해서. 개정되지 않았나요? 그거? 아닙니다. 작년에 개정된 아니, 아닙니다. 이렇게 아직 안 됐어요? 이런 설명 부과는 개정이 안 됐는데, 이 보험 같은 거 계약 체결할 때 막 자기들 얘기하는데, 이것도 너무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보험 계약자들은 설명하라고 하고 녹음 따고 이런 거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이 지역주택조합도 보험 계약하듯이 이 사업하시는 그 시행사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을 입법자들이 부과하고 만약에 안 지키면 이런 것들 제재하는 것들이 이제 법에 들어가야 되고 이것들을 교육받으신 조합 가입 계약자 분들도 가셔서 자세히 물어보고 이거 다 돼 있나요? 토지 사용도율 몇 프로인가요? 매입률은 몇 프로지요? 근데 그걸 알려줘요? 안 알려주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알려주고요. 안 알려주면은 안 됩니다. 주택법에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조합원에 걸립니다. 근데도 사실 안 알려주고 배째라 하는 조합도 있긴 있지요. 네, 그럴 때는 법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우리 전세경 변호사님이 필드에 강하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쉽게. 그러면 이 지주택에 관련돼서 이제 일단 오늘은 맛배기로 인사만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다 찍을 땐 지역주택조합의 이름으로 저희가 오비스트로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치면 오비스트 저희 영상이 뜰 거고 다음번엔 실패 사례, 실사례 있으면 몇 가지 해서 요건 요런 게 문제에서 안 됐고 뭐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었죠. 제가 하는 거는 A 사업장이 있었는데 출발이 안 돼요. 그래서 한 3분의 1을 조합원을 모집을 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권을 양도양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B 사업자가 들어와서 또 다른 사람을 모으니까 기존 사업자는 팽을 당하는 이렇게 해제 막 이런 데서 자기들끼리 사업권을 양도양수하고 그러던데요. 예, 맞습니다. 예. 문제가 심각하죠. 이건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건 나중에 다음번에는 사례 위주로 오늘
처음이니까 우리 오피스트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전문 변호사임을 알려드렸으니까 예. 다음번에는 요 실사례, 우리는 사례를 좋아합니다. 예. 실사례 위주로 다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